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원순 시장과 문영님 교육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마포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4학년 1학기 사회탐구 교과에 지방자치와 서울 발전의 제목의 현장 학습을 위해 견학으로 오신 제 지역구인 성원초등학교 선생님과 140명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행정의 효율화와 세계적 도시 수도 서울 건설을 위한 정책 제안성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역대 시장과 달리 현장 중심의 시정을 많이 펴고 계시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 18일 날 망원 월드컵 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 상인들과 또 그곳을 지나는 이용하는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셨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저도 함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숙제거리를 많이 갖고 가셨는데 어제 숙제 좀 지금 풀고 계시나요? 네? 과제거리를 많이 가지고 시에 들어가셨는데. 예. 그렇죠. 예, 그 망원 시장이나 망원 월드컵 시장은 뭐 저는 제가 몇 차례 갔는데요. 예. 보통 이제 그분들이 가지는 불만은 선거 때 와서 그냥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문제를 깊이 듣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이렇게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뭐 사실은 그 두 시장은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는 활발한 편이고요. 또 그 상인회가 아주 활성화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자구적인 노력을 참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모델로 서울시의 다른 전통시장에 좀 이렇게 전파할 만한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장 중심을 통해서 역동하는 서울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질문입니다. 본원이 25개 자치구와 관련된 이 자료를 요구하면 간혹 담당 공무원께서 자치구에서 자료 수집이 늦으니 기한을 연장해달라. 또 덧붙여서 자치구 공무원은 본청 공무원과 달리 자료 수집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이 자치구 공무원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본청 공무원과는 달리 많은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라고 보는데요. 시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산하 기관들, 투자 출연 기관의 간부나 노동조합 분들을 만나면요, 서울시 본청에서 제발 오늘까지 해달라, 내일 아침까지 이거 자료 대달라, 예.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고 너무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서울시 자체에서 그런 요청을 한다기보다 사실 뭐 우리가 국정감사라든지 시의회의 이런 요구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질문사항 중에 아직도 안 나온 게 있습니다. 아침까지도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하여튼 그 이유는 이제 접차 질문에 나옵니다. 그때 좀 얘기하시죠.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표는 2013년 4월 9일 현재로 25개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29,216명에 대해 동일 자치구에 근무한 연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행정직렬을 한번 보실까요? 18,611명 중에서 49.6%, 거의 50%에 달하는 9,224명이 동일 자치구에 10년 이상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분들은 해당 구청의 토박이들입니다. 아마도 이분들은 퇴직할 때까지 그 구청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서울시 본청 공무원들과 업무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그분들만의 리그와 그분들만의 파벌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자치구 공무원의 임용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다 보니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구청장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주민들은 뒤로 하고 구청장 비위를 맞추느라 바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 이들 직원 간에는 보이지 않는 대립도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청으로 갈 길이 없으니 당연히 시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구청장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선진 서울이 되려면 본청과 자치구 직원들 간에 활발한 인사 교류를 통해서 서로 소통과 존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 동감하십니까? 예, 뭐 우리 김기덕 의원님 그 의견에 뭐 100% 동감하고요. 그래서 시구 간 인력의 균형 배치라든지 예. 또 협력 체계 강화로 인해서 정말 그런 이 유연하고도 지속 가능한 이런 행정을 실현하는 데는 인사교류 시행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정기 인사 때는 구별로 매년 7명은 전출입을 시키자 최소한 물론 네. 충분치는 않지만 이걸 구청장 협의회와 또 부구청장으로 구성된 인사교류 협의회 개최를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말씀처럼 조금 더 이렇게 인사교류가 활발해지면 그만큼 이 협력도 강화되고 또 그만큼 행정이 좀 더 활성화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는 현재 시구 통합 인사교류가 시행되고 있어서 훨씬 여건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다시 한번 표를 보실까요? 기술직렬은 47.2%가 2년 미만 근무자이고 42.7%가 2년에서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되어 90%가 5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께 방금 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행정직을 비롯한 나머지 직렬의 자치구 공무원에 대해서도 기술직과 마찬가지로 시구 통합 인사교류를 시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물론 자치구와 공무원들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1세기 선진 행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될 문제예요. 눈치 볼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박원순 시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 공무원들의 임용권은 당연히 구청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0조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해당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은 구청장에 있지만 인사교류권은 시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 획기적인 인사 통합교류를 단행하시어 21세기 선도하는 서울시 행정의 기틀을 이 기회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뭐 하실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십니까? 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인사교류할 때 특히 이 행정직의 경우에는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있도록 돼 있는 점, 그다음에 네. 그래서 1대1 나가는 사람과 들어오는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하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본청이 업무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좀 본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깊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 협의회나 예. 인사교류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잠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마포 석유 비축기지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승국 부시장 나와주실까요? 네, 현재 의원님. 예. 현재 마포 성산동 산 53-1번지 매봉산 일대에는 구 석유 비축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 현재 석유 비축기지 현황을 한번 자료를 통해 보실까요? 예.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지에는 옛 관리동, 하역장, 5개의 석유 탱크, 임시 주차장 등이 있고 주차장 한쪽에는 월드컵 그 대교 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부시장, 네, 석유 비축기지가 언제 이전됐습니까? 네. 석유 비축기지가 언제 용인으로 이전됐어요? 2000년도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3년이 흘렀죠. 예, 예. 이곳 석유 저장 탱크가 있는 석유 시설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합하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약 11만 평방미터를. 예. 나눠서 하면요. 탱크는 약 3만 평. 예,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약 1만 평. 네, 예.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네, 지금 뒤에 산이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걸 여러 번 가보셨겠죠. 네, 그 천혜의 요소, 환경, 이것은 서울 시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석유 비축기가 이전된 후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의 변화가 왔습니다. 2000년도에 꾸무 과학관 건립 계획부터 시작해서 최근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검토까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본 의원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가 가장 많았던 것은 DMC 영상 허브 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3년 전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 3년 전 2010년 12월 29일 날 이 예산 최종안 통과를 하기 위해서 장장 3시간여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저녁 늦게까지 12시 가까이 한 사례 기억나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1억 때문에 재경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영상자 들어갔으니까 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준 거예요. 1억이 빠졌어요. 기본조사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 이번 방안을 돌이켜보는 저는 잠시 말씀드리자면 2011년에 경제진흥본부 주관해서 검토했던 방안인데요. 당시는 문화 콘텐츠 산업별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수익 모델이 창출됨에 따라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집적지 조성이 필요하게 그 시점에서 대두했던 때죠. 또한 검토 당시 DMC 사업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무렵 DMC 단지의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고 주변 개발 가용지를 활용하여 DMC를 문화 콘텐츠 산업 허브를 조성하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게 되어 추진되었던 방안인데요. 아마 다 지금 생생하실 겁니다. 부시장님. DMC의 부족한 시설을 보충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 사슬을 완성시키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바로 석유 비축기지였던 것입니다. 이 내버려둔 땅에 DMC와 연계하여 대규모 공연장, 게임 애니메이션 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 테마파크 건립 등 영상문화 매체들을 통합 발전시키는 허브 기능의 지원 시설을 구축해서 이곳을 한류와 문화 콘텐츠 중심의 관광 명소로 조성하자는 너무나도 훌륭한 방안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이 석유 비축기지 부지 바로 건너에는
월드컵 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경기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수없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기는 이러한 명소를 조성하기에는 너무나도 주변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부권에는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좋은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네, 입지는 좋습니다. 예, 입지는 좋죠. 그럼 뭐가 아닌, 입지는 좋고 뭐가 안 좋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유일하게 서부권 중심축의 핵심 공간인 이 지리적 측면이나 환경, 교통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천혜의 이치를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곳을 미국의 할리우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처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단지로 만들자는 의견이 수없이 제시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추진하다가 슬그머니 지금 사업을 접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이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비가 224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가 돈 얘기 틀림없이 할 줄 알았어요. 네. 돈 얘기 하지 말아요. 제가 잘 압니다. 요즘에 뭐 민자 사업들 문제가 많으니까 원래 민자 사업으로 2,300억을 조달해서 하려고 했다가 민자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지금 또 이거 가지고 문제될까 봐서 방향은 옳은데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민자라는 하나 때문에 그것 지금 뺐어요. 이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문화단지를 조성하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면 틀림이 없다는 건 아시죠? 네. 예. 그러면 이런 고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사업성이 지금 현재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세빛둥둥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본원이 요구한 석유 비축기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작년 7월 현재 시점으로 건립 방식, 재원 조달, 건립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보았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건축 규모라든지 사업 기간, 사업비 등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기 자료 여기 있습니다. 현재.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울시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려 4번이나 손바닥 뒷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어야 되겠어요? 어디 서울 시민이 서울시 공무원을 믿고 무슨 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타당성이 있으니까 부시장 이 다른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인정하니까. 아니, 답변할 시간을. 아니, 답변할 시간 아까 드렸잖아요. 근데 돈 얘기하니까 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돈 얘기하려면 무슨. 자, 김 의원님. 예. 가정이든 기업이든 자기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변경이라기보다도 그동안에 2000년도, 2005년도, 2011년도 쭉 진행해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은 비용으로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계획, 이러한 것들을 좀 폭넓게 국제적으로도 또는 국내적으로도 시민과 전문가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논의해보자, 공론화해보자,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심포지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그 패널 10분들이 있는데 시민들 한 공모하기 위해서 200분 오신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 방향과 달리 가는 모습,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의 통 큰 결단을 좀 오늘 기다리려고 오늘 시정 질문한 겁니다. 잠시 후에 시장님 나오시겠습니다만은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알고 있죠.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MBC 뉴스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번 방송 보실까요?
군사시설로 분류돼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마포 석유 비축 기지 내부가 34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염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한 야산. 산 중턱에 거대한 철제 탱크 5개가 줄지어 묻혀 있습니다. 지난 1979년 정부가 유사시를 대비해 건설했던 석유 비축기지입니다. 최고 2.8cm 두께의 철판으로 만들어진 기름통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폐쇄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곳곳에 기름때가 남아있고 천장에 난 작은 구멍에서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유증기 같은 게 쌓이면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직경 38m에 높이 15m, 5층짜리 소형 아파트 크기입니다. 이곳 마포 석유 비축기지에 저장돼 있던 기름의 양은 130만 배럴, 자동차 410만 대를 동시에 조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화재 우려로 폐쇄됐던 이 시설을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선착순 공개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런 산업적인 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기존의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공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곳의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이달 말까지 공모해 시민 공간으로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예. 이 아이디어를 공모하게 된 계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하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아이디어 공모가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부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는 시민들을 위한다는 목적일 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하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 문화공연장으로 조성하자는 본 의원과 아마 일맥상통한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봐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 디자인본부장 나와주실까요? 본부장. 예, 예. 현재 본부에서는 한류 문화 공유와 보급 발전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 한류 관광객이 장기 체류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한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금 분주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한류 문화 콘텐츠와 고부가가치 테마를 연계해서 한류 팬이 선호하는 관광 명소로 발굴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류문화 공연단지를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가 과연 타당하던가요? 무슨 허벌판에 뭐 어디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기 자치구에서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데서 요구하고 있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속칭 K-팝 공연장을 설치하겠다. 예. 그런 거에 대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정부에서는 지금 고양시 지역으로 일단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한 3개 구청 정도에서 제안을 낸 적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고양시 쪽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제 그런 정부의 그 움직임과 연계해서 서울시가 사실상은 고양시보다는 훨씬 더 입지적으로 좋고 또 그 정부 방법이 민자유치 방식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상당히 전문가들 간의 회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동향을 보면서 저희의 입장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지금 말씀드린 이 월드컵 경기장역 여기는 상암동 DMC하고 이제 곧 그 방송국들이 다 들어오고 해서 그런 띠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무조건 갖다가 공연장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옵니까? 그렇죠? 예, 뭐 제 의견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감하시죠? 대로, 네, 공감합니다. 예, 절대 소신껏 하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시장 나와주실까요?
내용 잘 들으셨죠? 네. 강남에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강북에는 세종문화회관 말고는 이와 버금가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공원에 가서 햇빛 가리개 쓰고 운동만 했어야 되겠습니까?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삶의 질을 높이는 빵의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건 서울시장이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황금 조건을 가진 부리 활용을 위해 그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들어선다면 이것은 후대에 두고두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 부지에 저는 탱크는 탱크대로 개발하려는 거예요. 자연생태학습장 다 좋습니다. 박물관, 산업박물관. 그러나 그 앞에 부지 만여 평을 본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본 의원의 주장은 마포 구민의 주장이고 서북권 주민의 주장이고 서울 시민의 주장입니다. K-팝 등 공연을 위한 한류 문화 공연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한류 문화 공연이 없을 때는 거기서 오케스트라도 듣고 각종 음악과 관련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경기장이 옆에 있죠. 관광객은 수없이 거기에 오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실한 진실입니다. 시장님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유산 시설에 대한 가치가 요새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인 경험들도 많고, 그래서 의원님 주장하시는 거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여러 번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제대로 안 된 이유는 사실은 좀 넓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던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시정의 이 핵심은 결국 이런 절차적 정당성, 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어떤 제안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서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좋은 땅을 지켜주자는 겁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서 한번 토건 시장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유럽 순방 중에 FC 바르셀로나 홈구장을 방문하시고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운영을 개선해서 아시아 스포츠 산업 메카로 도약시키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예. FC 바르셀로나 같은 협동조합 형태의 축구구단을 창단하는데 행정적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이 월드컵 경기장을 아시아 스포츠 산업의 메카로 만드시겠다고 한 후 현재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현장을 한 2번 가봤는데요. 예. 우선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보다 그 현장에 가보시면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전시 시설이라든지 또 축구 팬들이 즐길 만한 이런 여러 그 요소들에 대해서 제대로 구비를 못 해놓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일종의 샵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물건이 그렇게 좀 이렇게 살만한 그런 물건들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시 공간들을 예. 완전히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 축구 팬들이나 중국 관광객들이 올 때 정말 제대로 즐길 수 있게 그 바르셀로나 FC에 제가 가보니까 정말 괜찮은 박물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참 재밌는 게, 저 보시다시피 지금 저기 가운데 있는 분이 본래 FC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이거든요. 거기 지금 이 대표신데 제가 갔다고 저렇게 환영하면서 동시에 또 저기 이렇게 한번 그 공도 한번 차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축구 용품에 관해서 판매장도 굉장한 상황이고요. 물론 FC 바르셀로나가 워낙 유명한 축구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도록 예. 일단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시아 축구의 메카 도시를 우리 서울에서 만들자. 그러면 서울 중에 어디가 적합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서울 월드컵 경기장 말고 그 주변에 그 경기 보조 경기장이라든지 그 인조 잔디리 뭐 여러 가지 천연 잔디를 만들 수 있는 방을한 입지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열악한 축구장 확보를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평화의 공원에 한 3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잔디 있는데 난지천 공원에 하나, 시민공원에 하나 이렇게 한 5면을 축구장을 확보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을공원이 지금 사실 그 시민이 이용은 많이는 하고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노을공원에 어린이 풋살 경기장을 넣어줘야 돼요. 아니 세상에 뭐 홍명보 뭐 전임이 어쩌고 해서 홍명보를 새로 세우고 이렇게 축구에 대한 이 국민들의 열망이 큰데 어린이 풋살 경기장이 우리 서울시에 6개밖에 없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광진구에 뭐 몇 개 있고 일본은 가시다시피 가는 곳마다 있잖아요. 꿈나무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최소한 노을공원에다가 10면 이상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축구의 변방인 대한민국 축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후진국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아시아 축구 학교, 트레이닝 센터, 축구 선진국의 스포츠 클럽 육성, 축구 클리닉 등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월드컵 성공 개최의 진원지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중심으로 마포를 아시아 축구의 메카 도시로 육성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만 말씀해 주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렇게 주신 말씀들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미 그 구상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 이상의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2020년까지 53%에서 70%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문용진 교육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관. 네. 교육관께서는 마포구 연남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학교가 없어서 주변 학교 창서, 서교, 성서, 중동으로 한 학년에 약 94명씩 600명이 분산하여 2km 이상 원거리로 등교하고 있는 거, 등하교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시에 있는 각 학교의 취약을 위한 위장 전입,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약을 위한 위장 전입 적발한 사실 없죠? 네. 근데 사실은 적발한 실적은 없지만 위장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교, 지금 말씀드린 학교를 내가 이 4개 학교 중에서 가급적이면 원하는 학교로 가려고 위장 전입을 해놓는 거예요. 네. 이런 현실이 있어요. 네. 예.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중학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자가 3년간 1,800명에 이른다고 본 의원이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하루에 20개 신문사가 보도를 했어요. 공주파 방송이 전부 보도했어요. 중학생도 위장 전입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안 거예요. 네. 주변에 가까운 학교가 없어서 먼 거리에 있는 학교를 배정받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찾아 위장 전입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실태가 있어요. 자, 현행법상 초등학교 통학거리는 반경 몇 미터죠? 규정돼 있죠. 몇 미터로? 예, 하여튼 1km 이내로 뭐 이렇게 좀 그래요. 결정. 1km? 네, 뭐 대충 그렇게들 잡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2km가 넘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걸 잘 예, 알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1.5km입니다. 네. 도시, 군 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제1항 제11호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 관계를 고려하여 하며 통학거리는 1,500m 이내로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1.5km가 넘는 데가 서울에 6개, 7개가 있습니다. 네. 강북에 유일하게 연남동만 그 동행정구역상으로 넘어요. 저 강남에는 지금 서초 쪽에
지금 한 학교씩 있고 강남구에 또 하나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연남동 같은 경우는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2km 이상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지금 저 뒤에 학부모들 와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주로 뭐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 통합 한번 건의 얘기 한번 뭐,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지. 예, 그 연남동의 학생들이 거의 490여 명이 예. 가까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가장 멀리 2km 밖에 떨어져 있는 그 창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기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 내용이 뭐냐는 거죠. 통학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아이들이 뭐 다니기가 힘들고 예. 여러 가지 또 위험도 따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게 알고 있습니다. 40분 걸리거든요. 네, 40분. 네, 예, 보면 이 지금 말할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거리가 멀어서 네, 오고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다음에 통합 차량이 없어서 다니는데 애들이 아침에 가방 메고 다른 학교 아이들은 바로 옆에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가 학교까지도 데려다주고 3, 4, 5 즐겁게 가는데 이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에서 초조하게 학원 가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것도 장장 60명도 아니고 600명이라는 아이들이 한번 현장 아침에 한번 교육감님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학원 차량들이 이제 그걸 알고 자기 학원에 수강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해주고 학교 앞에 데려다주고 이런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예,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또 이 아이들을 잘못 방치하면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뭐 등등.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학교를 해달라, 설립해달라. 당장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해달라. 은평구 연은 초등학교가 통학버스를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해주라. 그래서 교육감께서 이런 정말 어린 학생들의 그 한번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째, 연남동 관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십시오. 지금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요. 연남 재건축하는 그 부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남 아파트 재건축. 동진시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당장 통학버스를 운행하십시오. 통학버스 운행하실 수 있죠? 예, 검토를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아니고, 그거는 뭐 현실인데, 뭐, 그게 과거의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을 뭐 검토해서, 하여튼 2학기부터는 검토해서 하도록 예, 하셔야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여튼 교육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여러 지금 단계로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통합구역 조정하는 예. 문제에서부터 예. 또 아시다시피 그 많은 가까이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사이로 지금 철도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많이 배정을 못하고 또 그 학교들이 크질 않고 작아서 배정을 하면 학급 인원수가 너무 늘어나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교육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하는 것을 좀 획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철도는요, 경의선 철도는 네, 지하 40m로 묻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서울시에서 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네.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안전한 통학로 예. 예. 이것이 확보가 되면 예. 학구를 조정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가도록 또 그런 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학교가 설립이 돼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가 설립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 설립하는 문제도 학교 신설 문제도 봤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지금 있는 초등학생 한 490명 정도가 돼서요. 예.
그래서 이제 신설 학교를 맡겨준 투자융자 심사를 받는데 거기서도 또 난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도와주시기 마시고요. 바랍니다. 이런 때 교육감께서 정책적 최종 결정자 아닙니까? 그럼 이런 어려움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네, 결정을 내려야죠. 다른데 뭐 학교 어디 하나 더 지어달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려요. 예. 학교 부지 확보해서 학교 질 것. 그다음에 당장 2학기부터는 통학버스 그거는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김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